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하나 짚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리고 그 국제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저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기사가 나왔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저게 왜 저런 기사가 나왔고 저런 제목이 나왔고 대통령에 대해서 왜 저런 표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는 게 우선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문희상 의장께서 어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문희상 의장께서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 비중이 얼마가 아니라도 저는 국민을 대변해서 누군가 얘기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건에 대해서 존중해서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제 오랜만에 사실은 제대로 정리된 연설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용기 있는 정책의 수정을 요구를 했고 삼권 분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 그 비중이 얼마일지언정 저런 목소리를 누군가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을 했어야지 저런 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중간에 연설을 막고 국회를 시끄럽게 하고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거는 꼭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만약에 저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한다면 의장에게 정식으로 발언권을 받아서 반박 발언을 했어야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저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끼리서 그렇게 반발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장소라는 소리도 또 어디선가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에 대해서도 여당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게 본인들께서 했었던 얘기였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귀태, 쥐박이 다 여당 의원들 입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원내대표 연설을 막아서자 국회의장이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여론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청와대 스피커라는 소리를 듣고 의장도 참았어요.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도 배우고 또 그 속에 가장 옳은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돼요. 상당한 걸음의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제1야당의 대표가 그 대표 연설을 하는데 그 중간에 그렇게 그냥들 달려들어서 고함 지르고 얘기를 못하게 하고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는 건지 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이죠. 아까 무슨 죄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그런 죄가 있습니까? 예. 뭐 있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서 얘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국가 원수 모독죄다라고 규명을 했고 황교안 대표는 있지도 않은 죄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김병현 박사님, 네. 국가 원수 모독죄 이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과거 유신 정부 때 있었습니다. 유신 정권 때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저게 왜 있었는고 하니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재외 국민들이 군사 정부를 비판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의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8년도 민주화와 함께 저 국가 원수 모독죄는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스로가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국가 원수 모독죄이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서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돼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어제 정상적인 국회 본회의에서의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방해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2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것은 현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반대적인 비판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입니다. 그 대변하는 일 중에서 저도 어저께 나경원 대표의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중간중간 보게 되면은 경제부터 민생, 안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센 비판도 있지만 마지막에 현 정부에 대한 대안적 모습도 함께 제기를 합니다. 경제에 관한 초당적 원탁회의를 제안하기도 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 협력체를 구상하자고 하는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함께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나경원 대표의 목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습들은 이 국회의 본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대목이겠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시정연설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당 의원들이 똑같이 저와 같은 행동을 하는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성숙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이 이러한 국회를 믿고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고 야당의 역할이죠. 그거 하시라고 세비받고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판과 대안을 꼭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꼭 그렇게 그 규정을 하면서 좌파, 종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제 대표 연설 마치고 나경원 대표가 본회의장 앞에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의기양양해 하던 모습, 팔을 이렇게 올리면서 기뻐하던 모습, 그 다음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만면에 희색을 띠고 사진을 찍는 모습 등을 보면은 아, 내가 의도한 바대로 민주당이 끌려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도발에 가깝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보시면은 왜 저 사람들 입장만 바뀌면 왜 똑같은 짓거리를 서로 반대쪽에서 하나 그런 쪽에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제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 당략과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말을 바꿔가면서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것은 이제는 좀 그만둬야 될 때다. 그러니까 어저께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일관성 있는 언행 그리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